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튜버로서는 약 53만 구독자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 지망생은 아니고 그냥 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최희선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약 4년 정도가 됐어요.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4년 동안 저만의 꿀팁들을 조금 알려드리고요.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재밌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근하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접근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밑에 메일 주소 있거든요.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명함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이렇게 메일 주소 채채TV 구글을 안 쓰고 네이버로 쓰게 되는데 아무튼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연락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건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아직 제 직업을 인정해 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리포터 최희선입니다.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니면 유튜버 최희선입니다 하는데 왜 네이버 직업상에는 아직 유튜버가 인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버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그 직업 등록 사전에 얼마 전에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정이 안 돼서 저는 그냥 일개의 화제 인물일 뿐입니다. 왜냐면 화제를 좀 많이 불러일으키긴 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일개의 화제 인물이고요. 또 저의 연관 검색어로는 본명은 최희선이지만 채채라고 아주 뭐 깜찍하고 귀여운 가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채채도 있고 또 SBS의 동명이인 기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희선 기자님도 뜨고 또 오늘 이따가 강의를 도와줄 그 신동훈 씨도 저랑 아무래도 방송 프로그램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같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최희선과 채채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먼저 최희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생 때부터 리포터 지망생이었어요. 어디 시장에 가서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어머 아빠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서 리포터 지망생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충북방송 CCS나 MBC 강원 영동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리포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TV조선 토크쇼에도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예 고정 패널로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를 불러준 이유가 리포터 최희선, 방송인 최희선이라서가 아니라 유튜버 최희선 역할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리포터를 처음에 하게 된 계기도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하면서 리포터 할 때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뭔가 내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가 커지면 사람들이 섭외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했는데 이 외에 다양한 방송 활동은 제가 더 이상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연락이 오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희선 씨 어디 작가입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희선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은 최희선보다는 그래도 채채를 보러 오셨으니까 채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015년부터 다이아TV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전속 계약을 했어요. 다이아TV라고 하면은 뭐 회사 타이틀은 국내 아니 아시아 넘버원 뭐 MCN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다이아TV 아예 초창기부터 있었고 뭐 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2019년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약 53만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린 게 딱 진짜 4년 전이더라고요. 2016년, 16, 17, 18, 19 해서 16년 전에. 그러니까 4년 동안 53만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누적 조회수는 1억 2천 뷰 정도인데 구독자 대비 조회수를 비교해 봤을 때 딱 평균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약 300개 정도 올렸다고 가정했을 때 영상 하나당 그래도 조회수가 뭐 30만 뷰는 나왔으니까 30만 뷰 이상은 나왔으니까 이 정도의 뭐 조회수와 그리고 구독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썸네일이나 아니면 스킨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깜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캐릭터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영상의 방향과 맞는
그런 썸네일이나 스킨 제작이 진짜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중하거나 책 리뷰 아니면 영화 리뷰를 하는 유튜버였으면 여기 있는 스킨을 조금은 다르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채채는 깜찍하고 활발하고 엉뚱해야 돼,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제 앞전에 강의를 이렇게 도와주신 그 김종대 이사님과 이제 관련 있는 쉐어하우스에서도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따가 발표를 할 신동훈 씨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쿠쿠크루라고, 우리나라 그 코미디 크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객원 멤버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데는 엄청난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쉐어하우스에 제가 나온 대학교 선배가, 그러니까 신방과 선배님이 희선아 그냥 알바해볼래? 4학년인데 그냥 시간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 알바를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해서 그럼 제가 애슐리를 때려치우고 쉐어하우스 알바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있었던 PD님을 잘 만났어요. 저랑 캐릭터가 비슷한 PD님을 만나다 보니까 영상이 아주 잘 나왔어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최희선으로서의 캐릭터도 굳히게 됐죠. 그래서 혹시 쉐어하우스에서 제가 나왔던 영상들 혹은 지금 저의 캐릭터를 잘 모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주 잠깐만 보여드릴 거니까요. 네. 아이고. 이때는 제가 대학교 4학년 한 2014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되겠네요. 시간을 확인해 볼까요? 2015년이네요. 2015년이고요. 메이드 인 희선. 네, 이렇게 메이드 인 희선이라고 원래 메이드복을 입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이드복을 입고 뭔가를 메이드하는 희선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었죠. 근데 얼굴이 조금 예쁘네요, 이때는. 세기꾼 되는 방법. 이 컨텐츠는 뭐뭐 하는 법, 뭐 만드는 법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엉뚱한 거잖아요. 세기꾼, 셀카 사기꾼이란 말이거든요. PD 언니랑 같이 기획을 해서 나왔던 컨텐츠예요. 조명 켜주세요. 두 번째, 각도의 중요성. 세 번째, 손가락의 중요성. 저 어리긴 어렸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번째, 나오지는 않지만 목소리의 중요성. 호, 체할 것 같으면 물 드셔도 괜찮습니다. 뿌잉뿌잉. 다섯 번째, 네, 이제 약간 보기가 자신감의 힘드니까 이건 중요성.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쉐어하우스 위드 최희선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쉐어하우스랑 저랑 함께 했던 영상이고 약 47개 정도가 이렇게 쌓였네요. 그래서 저는 쉐어하우스 덕분에 사실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이드 인 희선뿐만이 아니라 뭐 운동하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 운동했어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스쿼트, 아니면 뭐 또 랩으로 업무 쉽게 외우는 방법 등 굉장히 다양한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에게 그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쉐어하우스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저를 도와준 데는 그 쿠쿠크루라고 그 천안에 있는 오빠들 무리가 있어요. 그냥 엉뚱하고 재미있는 오빠들 무리가 있는데 여성 멤버가 없어서 우리 희선이 엉뚱하고 재미있는데 써주자 해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2015년도에는 전 유튜브 채널을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대세는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쉐어하우스 대표님이 저한테 희선아 너도 너 유튜브 해봐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닌데요, 저 페이스북 할 건데요. 이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플랫폼이 바뀐다라는 걸 저도 겪어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쉐어하우스와 쿠쿠크루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개인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한 2월쯤에 개인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채널을 만들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가 뚜렷이 해야지 이 채널이 좀 제대로 설립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기획, 편집, 촬영, 출연, 유통 등 콘텐츠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친한 오빠 중에 한 명이 모르모트 PD예요. 혹시 아시나요? 그 마리텔 나오시는 분. 근데 어느 날 그 오빠랑 밥을 먹다가 제가 명함을 줬어요. 근데 다이아 TV에서 저한테 명함을 크리에이터라고 박아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오빠랑 오빠 친구들한테 주니까 다 놀리는 거예요. 야, 크리에이터 창조주냐 창조주? 했는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뭐든지 다 창조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기획도 창조해야 되고 편집도 창조해야 되고 전반적인 일을 다 이렇게 자기가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 편집, 촬영, 출연, 유통. 컨텐츠를 기획할 때 저는 콘티를 많이 짜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콘티도 제가 스스로 기획을 하고 편집도 제가 바쁘지 않으면 스스로 하고요. 바쁘면 가끔 외주를 맡겨요. 건당 페이 이제 드리고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촬영도 대부분은 셀프캠을 통해서 하죠. 왜냐하면 저는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셀프캠을 두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셀기꾼 각도로 약간 예뻐 보이게 해서 그리고 촬영하고 또 출연도 제가 하고요. 유통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업로드 관련된 것도 제가 전반적으로 다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고요. 자기 전에도 그날 하루 수익이 다 뜨잖아요. 유튜브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업로드를 했을 때 이게 문제였다. 재업로드를 할까? 이런 것도 다 스스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요즘은 뭐 1인 미디어, 1인 방송국, 1인 멀티맨 이런 타이틀로 많이 불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사실 하나 가지고 왔어요. BJ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건 말하기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BJ들은 모두는 다 그렇지 않지만요. 대부분의 BJ들은 약간 연기자랑 가까운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내가 스스로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어느 정도 유통을 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연기를 대부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편집을 맡겨 버리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BJ 분들하고 협업을 하실 일이 나중에 생기시잖아요. 그럼 메일 보낼 때 뭐 만약에 저 채채한테 메일을 보내면 채채 BJ님 하면 저는 무조건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J, 스트리머,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게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요. 저는 그 컨텐츠 만드는데 순서가 있어요. 저 나름의. 그래서 저는 평소에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단위 스케줄러를 쓴 지 4년이 됐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리포터를 시작하면서 너무 불규칙적이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항상 뭔가 기억이 나면 아이디어를 그냥 수기로 다 기록을 해놔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걸 날려버리면 누가 채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그 아이디어에 맞는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슬라임을 우리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슬라임으로 뭐 어떻게 만들기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비슷한 거를 항상 검색해봐요. 어디에 검색하냐면 전 유튜브에 항상 검색을 해보고 한 페이지, 3페이지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하면 여러 페이지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뭐 데스크탑으로 검색했을 때는 한 3페이지 정도 검색을 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아이템인데 잘 됐구나. 이 사람은 똑같은 아이템인데 이렇게 해서 좀 안 됐구나.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기록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으면 꼭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건 뒤에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생방송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콘티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가 4월 말에 촬영을 하고 5월 초에 내보낼 컨텐츠긴 한데 최희선 남자친구 선발 대회라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을 다 섭외를 해놨어요. 뭐 아는 오빠들, 남동생들을 다 섭외해놨는데 그냥 섭외해서 즉시해서 오빠 이거 지금 연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제 콘티를 전달드리면 확실히 촬영 당일날 버벅이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 날짜, 시간, 장소 다 정해놓고 그리고 촬영 전에 참고해야 될 거 DSLR 2대에다가 고프로 1대에다가 그리고 촬영은 어떤 분이 도와주시고 몇 시부터 몇 시, 누구는 몇 시에 오고 스케줄러를 다 짜놔요.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할 때 그리고 브랜디드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콘티를 미리 짜놓은 것들이 있으면 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갑자기 저한테 브랜디드 광고 들어와요. 채채님 이번에 서울우유에서 채채님하고 이런 컨텐츠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 있으세요? 하면 저는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이디어만 대입하면 되니까 콘티 틀이 있으니까요. 그냥 아이디어만 대입해서 보내면 이제 상대편 측에서는 와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자신만의 콘티 틀을 만들어 놓으면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업, 브랜디드 광고랑 협업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티를 작성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촬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또 직업이 리포터다 보니까 편집점을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말할 때 네, 자 뭐 이렇게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쉬는 경우도 많아요. 생방송을 안 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편집은 제가 하니까요. 그래서 편집점을 항상 생각하고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편집을 하는데요. 편집 프로그램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양하게 쓰는데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에 신동훈 씨로부터 배웠고요. 그때는 손이 느려서 잘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있는 그 프리미어 프로 강의도 가끔씩 보고 하면서 이 효과를 쓰고 싶다. 이 폰트 쓰면 저작권 걸릴까? 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유튜버는 아니지만요. 기본적인 것들은 편집으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업로드를 하는데 업로드하는 뭐 시간이나 뭐 그런 것도 항상 맞춰두고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컨텐츠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텐츠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면 평타는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트렌디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트렌디하다면 어떻게 보면 유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냥 일반적인 채채의 브이로그 했으면 사람들이 안 봤을 거예요. 조회수가 더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조회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던 이유는 약간의 후킹을 한 거죠. 직장 5곳인 사람의 쉬는 날. 궁금하죠. 이러면 쟤는 뭐 하길래 직장 5곳일까? 쟤는 뭐 하길래 저걸로 돈을 얼마나 벌까? 이런 게 사람들이 궁금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적당한 후킹 플러스 트렌디한 영상을 만들면 여러분한테도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광고를 스킵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건너뛸게요. 저희 수익. 자, 요즘 사람들은 브이로그에 관심을 진짜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예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희선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저러고 방송을 하겠습니까? 나 혼자 산다에서도 이런 모습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있는데요. 사실 직업은 2개예요. 유튜버랑 리포터. 근데 직장은 5군데입니다. 먼저 유튜버로서 47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제가 팬미팅 비슷한 걸 했을 때 영상이고요. 리포터 일은 충북방송 CCS, 흥 많고 끼 많은 리포터 최희선입니다. MBC 강원 영동, 오늘은 싱그러운 봄을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KBS 청주, SBS 모닝와이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무려 5개. 네, 아무튼 뭐 이런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또 26살 나의 자취방 속에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은 조회수가 31만 회가 나왔어요. 이렇게 조회수가 이것도 나쁘지 않게 나온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꽤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브이로그나 아니면 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이로그가 완전히 트렌드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캐릭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왜 이렇게 웃으시죠? 전 당당한데요.
사람들은 이제 TV에서 연예인을 볼 때 캐릭터가 강하거나 재밌는 사람을 보면 왠지 호감이 가거나 아니면 저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영상의 주인공, 다른 사람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그 자체로 유튜버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캐릭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캐릭터가 채채 있고 치질은 아니지만요. 이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다. 나는 솔직하다. 여러분도 치질 때문에 고민이죠?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나 이렇게 솔직하고 바로 옆에서 고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웃긴 사람이야. 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이요. 처음에는 신동우 씨 채널에 올렸는데 그때는 30만 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200만 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저의 수술을 알아버린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 과정은 안 나오고요. 다리로 아주 간단한 후기가 고개를 이렇게 들면 안 되고 막 나와요. 이렇게 엎드려. 아니 아주 친절하게도 제가 이렇게 수술하고 입원을 했는데 병문안을 와줬더라고요. 카메라를 들고요. 마음이 아파? 치질 전문 클리닉. 많은 분들이 여자들이 걸렸을 거야. 너같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유튜브에 지금까지 말을 이런 못 영상이 듣는 없었단 거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캐릭터를 보고 사람들이 훅해서 좀 약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한테 얘기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평소에 똥을 엄청 잘 쌉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좀 약간 부끄러운 얘기인데 설사람 이런 설사를 고민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DM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메시지 많이 오늘부터 보냈어요. 이제 이렇게 다 답변해줬어요. 똥꼬가 좀 아팠어요. 근데 참았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좋아요 대비 싫어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10,000개고 싫어요가 6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준 저의 캐릭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바로 영상이었죠. 병원에 왔더니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온 첫날에는 의사쌤이 호스를 제 똥구멍에 집어넣고 휘졌습니다. 똥꼬가 매우 아파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예. 좋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뭐 캐릭터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수술 전반적인 과정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고 그 수술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요. 계속 간호사 갑자기 오고요. 촬영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하늘을 보고 이제 관심 좀 그만 가져. 지금 깨지면 어떡하려고. 머리를 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주사로 맞아가지고 거즈랑 가위랑 실밥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옆에 슬쩍 보여. 아무튼 이렇게 뭐 고통스러웠다. 눕는데 대구르를 굴려서 누워야 돼요. 아무튼 이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한 캐릭터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만들 때 내가 캐릭터가 있어야겠다 하면 어떤 캐릭터로 이제 다가갈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그 캐릭터나 또 그 아이템도 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리고 메시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TV 방송보다는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인 플랫폼인 건 사실입니다. 후킹 많이 해야 되고요.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어그로를 끌어줘야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에게 건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도 있고 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은 최희선이 느낀 말의 힘이라고 양파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험인데요. 한쪽 양파에는 칭찬을 해요. 그리고 한쪽 양파에는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지켜보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뭐 조회수도 물론 100만 뷰 넘고 잘 나오긴 했지만 저한테는 이 영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친구들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요. 채채 언니 오늘 경찰 아저씨가 학교에 왔는데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라고요. 근데 그런 경찰 아저씨들이 좀 많았나 봐요. 경찰 아저씨 언니들이 소문이 났는지 이 영상이.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는 좀 이런 메시지를 어쨌든 전달을 해줬던 예시가 있어서 이것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캐릭터가 있는 영상이긴 한데 캐릭터보다는 어쨌든 메시지가 조금 더 우선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날씬함을 담고 싶니? 저는 앞에 브랜디드 광고 이거 스킵 광고 굉장히 다양한 게 붙어요. 왜냐면 카테고리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희선입니다. 이게 화질이 안 좋은 이유가 3년 전에 찍었고요.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이때는 제가 DSLR 안 쓸 때라서 더 실험을 할 거기 때문이죠.
오늘 할 실험 바로 양파 실험입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저는 양파 편집을 두 못하지만 개를 편집을 더 못할 때였죠. 3년 전에.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상 만들 때 모양을 많이 시도해 보시면 색깔 좋겠습니다. 같은 걸로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이 양파 두 개의 차이를 둡니다. 하나는 칭찬 양파, 하나는 쌍용 양파. 이건 이렇게 재밌고 해서요. 의미 있는 영상이니까 다 여기 보여드리고 싶어요. 물컵 네. 안에 물을 담아두고 각자에게 다른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네, 현재 칭찬 양파의 뿌리 상태입니다. 쌍육 양파의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쌍육 양파가 뿌리 부분이 조금 더 길어요. 오늘 칭찬 양파 지금 같으면 조금 더 깔끔한 배경화면에서 뭔가 촬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저 너무 예쁘다. 앞으로도 계속 예뻤으면 좋겠고 내가 많이 사랑해. 연기 전공입니다, 많이 제가. 사랑하고 양파야 이렇게 예뻐줘서 고마워. 난 우리 양파밖에 없어요. 양파짱 너밖에 없어. 나도 사랑해요. 자 이제 쌍욕 양파에게는 욕을 해줄게요. 이 양파 양파야. 그러니까 욕을 해도 저는 이걸 다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면 구독자층이 어리기 때문에 삐 이렇게 나가거나 좀 그거를 묵음 처리 많이 해요. 땅 속에 처박혀 있어야 돼. 아니면 볶아버리니까 빨로만.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셨나 봐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하겠지 보시죠. 이 양파 이걸 볶아버리죠. 양파야 사랑해. 아이 예쁘다. 미안 너를 보니까 갑자기 가래가 끓어오르네. 정말 나는 우리 양파밖에 없고 내가 앞으로 양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게. 네가 바라는 건 뭔데 양파 너만 내가 예뻐해줘야 되니 양파. 이때는 마이크도 쓸 줄 모르고 카메라도 다룰 줄 몰라가지고 좀 그런 게 아쉽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아이니 때때로. 이 정신 나간 양파 같으니라고. 이 모자른 양파야. 흉터는 왜 생겼니? 네 마음이 모나니까 흉터가 생긴 거지. 양파야. 조만간 볶아 먹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드디어 양파 실험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쌍욕 양파와 칭찬 양파입니다. 그래 잘하긴 잘했다 얘도 많이. 그쵸? 응? 우와! 헐! 우와 진짜! 네, 아무튼 이래서 뭐 이런 실험이 펄처럼 많이 있었는데 자랐네요. 이게 사실 엄청난 후킹을 할 수 있는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최희선 느낌 말의 힘 양파 실험 이 제목만으로는 사람들이 안 오긴 하는데 메시지가 좋은 영상이다 보니까 좀 공유가 많이 됐던 그런 예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후킹을 더 하려고 했으면 양파한테 쌍욕 처했더니 어떻게 됨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나름 잘 됐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3년에서 4년 동안 노하우를 이제부터 얘기해 드릴 건데요. 콘텐츠를 위해서 제가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력들을 만약에 여러분들도 조금만 따라하시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구독을 하는데요. 구독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구독하는 목록들입니다. 보면은 이게 여기 앞에 작은 그림들 보면 아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다 구독을 한다고 해서 저는 다 보진 않아요. 다 보면 전 잠을 못 자겠죠. 이렇게 영상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뭐 썸네일을 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는 것도 있고요. 외국 채널도 구독을 많이 합니다. 외국 채널을 구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유튜브가 어쨌든 글로벌한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인기 많았던 영상을 국내에서 아무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시로 태국에서 잠수해서 메이크업 하기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의 회사원 A라고 뷰티 컨텐츠 만드시는 분이 와서 했는데 조회수가 800만 뷰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외국 채널도 내가 구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면 TV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영상들도 저는 보고요.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되는 분부터 몇백만 명이 되는 분까지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봐야지 저한테 완전히 공부가 되는 거긴 한데 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썸네일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썸네일 이렇게 만들어야지 조회수가 이만큼 나오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인데 좀 내가 약간 모방을 해볼까? 이런 생각 드실 거니까요. 일단 구독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요, 저는 검색도 진짜 많이 해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던지진 않습니다. 무조건 던지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은 꼭 검색해봐요. 한때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도 나도 불닭볶음면을 했지만 거기서 누가 조금 더 다르게 하면은 이제 이슈가 되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검색을 해봤고요. 유튜브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아이템도 꼭 검색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카테고리들이 뜨거든요. 사실 유튜브에 나오는 그 검색 알고리즘은 구글 관계자도 모른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상위 랭크에 뜨는지 모른다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약간 부동산에 요새 관심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1등, 2등에 뜨는 사람은 일단 구독자가 조금 많으신 분, 그래도 부동산 유튜버인데 16만 명 정도 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뜨시는 세 번째로 뜨는 사람은 조회수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검색했을 때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은 사람을 상위 랭킹 해주는 것 같긴 한데 한 5번째 이하로는 조금 랜덤인 것 같아요.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뭔가 아이템을 선정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다 나오니까요. 아니면 비슷한 주제들, 비슷한 아이템들 무조건 나오니까요. 그리고 검색할 때는 네이버, 인스타, 유튜브 순서로 저는 검색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네이버 블로그가 완전히 죽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템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뷰티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있어요. 뷰티 블로거들 많고 네이버에서도 그런 분들 키우려고 하고, IT 분야도 조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IT, 뷰티, 식품 쪽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20대, 30대는 아직까지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또 1020하고 또 10 완전 10까지는 또 유튜브를 쓰니까 이렇게 찬찬히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현명하지 않을까, 시간 손실을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콘텐츠 만들려면 다른 콘텐츠를 진짜 많이 소비해야 돼요. 굉장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취미가 뭘까요? 이미 믿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버렸네. 전 취미가 뭘까요? 전 취미가 독서입니다. 네, 맞아요. 전 취미가 독서예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컨텐츠가 전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도 트렌드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이슈들을 소설로 쓰는 작가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도 분명히 배울 게 있어요.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이제 장강명 작가의 댓글 부대라는 책, 예전에 나오긴 했지만 전 최근에 읽었거든요. 그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그 인터넷의 실상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정치적인 색깔도 조금 있는 책인데 우리나라 인터넷 실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맘카페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텍스트를 통해서 또 문화 소비를 하기도 하고, 또 영화도 진짜 많이 보고요. 영화는 사람들이 많이 봤다 하는 영화는 꼭 보는 편이에요. 인디안 영화를 사실 더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예시로 제가 가져온 게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이 검색해보니까 관객 수가 1,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한 4천 몇백만 명, 5천 명만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봤다는 거죠. 누적 관객 수로는요. 그런데 이때 이슈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수원 왕갈비 통닭. 아니, 영화 극한 직업보다 사람들이 그 영화 수원 왕갈비 통닭 영화 아니야? 이렇게 기억이 될 만큼요. 그래서 극한 직업이 상영이 될 때 이제 쭉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관객 수가. 오늘 관객 수 얼마 돌파했습니다. 오늘 얼마 돌파했습니다. 그때마다 유튜버들이 서로 눈치 작전을 펼치더니 결국엔 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어요. 수원 왕갈비 통닭 극한 직업. 제목에 아예 그렇게 써놨죠. 그러면 나도 이 영화 봤는데 수원 왕갈비 통닭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먹을까? 궁금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황금 올리브로 만든 수원 왕갈비 통닭. 그냥 아예 대놓고 다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수원 왕갈비 통닭을 다 같이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럼 나는 이렇게 구독자 많은 사람도 올리고 적은 사람도 올리고 내가 이 아이템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거를 검색해서 올리면 제 영상도 추천 영상에는 돌더라고요.
검색 영상에는 사실 안 뜰 수가 있어요. 검색 그 데스크탑 한 페이지에는 대체로 구독자 많거나 조회수 잘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또 뭐 방송국도 있네요. 이런 채널들이 뜨긴 하지만 추천 영상 이제 계속 돌아가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는 뜰 확률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 아이템과 비슷한 아이템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로 저 최희선은 이제 최고점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뭐 하면 좋은 점, 뭐 하면 나쁜 점에서 영상 재생 목록 하나에 50개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최희선을 치거나 최고점을 치거나 뭔가 좋은 점, 나쁜 점을 치면 추천 영상에 그 영상밖에 안 뜹니다.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해놨죠. 왜냐하면 저는 뭐 하면 다 똑같은 아이템으로 뭐 하면 좋고 뭐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버무릴 수 있는 것도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저는 컨텐츠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TV에서 처음에 마리텔 이제 나왔을 때 이건 굉장히 여담이고 사실 오프 더 레코드긴 한데 그 모르모트 PD 오빠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마리텔 1 나오기 전에 희선아 이거 프로그램 될 것 같아? 해서 제가 아니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우리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뭔가 쌍방향으로 즉시에 소통하는 걸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리텔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예시가 이미 검증이 되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영상을 찍고 소통을 하실 때 생방송을 가끔씩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녹화 방송만 하다가 생방송을 하면 팬들이 언니 생방송 처음 봐요. 아니면 생방송에선 이런 면이 있네요 하고 느끼는 점들이 있으니까 가끔씩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생방송에서는 항상 그 닉네임하고 댓글을 이제 좀 언급을 해줘야지 시청자들이 안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어. 너랑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좀 각인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생방송을 나는 굳이 하기 싫다 하면 댓글을 잘 활용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게 서로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외국 유튜버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 듣긴 했는데 외국 유튜버들은 인도네시아 유튜버였나? 구글 행사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냐 하니까 영상을 올리고 1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계속 본대요. 악플이 있으면 지우고요. 좋은 댓글이 있으면 거기다 댓글을 무조건 달아준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1시간이 넘지 않아야지 초기에 구독자들의 그 조회수를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10만인 게 있고 만인 게 있으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10만인 걸 보겠죠? 같은 주제라도.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더 많이 봤어 하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렇게 조회수를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글도 1시간 내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만 좀 약간 국한된 건지 모르겠는데 1등이라는 댓글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구독자들이 조금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1바, 2바, 3바, 뭐 163바까지 다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그럼 저는 항상 1등으로 온 친구한테 하트 댓글 아니면 잘 왔어요, 잘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등으로 왔다는 건 제 유튜브를 알람 설정 해놓는다거든요. 알람 설정하면은 바로 이게 뜨잖아요. 띠링 채채에 무슨 영상이 떴습니다. 그럼 클릭해서 바로 오니까 고맙습니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그래서 이런 팁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구독자가 뭐 예를 들어 500명, 1000명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면 팬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전 아직도 부끄러워요. 제가 감히 뭐라고 팬이라고 이렇게 아무튼 팬이라는 애칭이 생기다 보니까 팬 애칭도 정해주고 가끔은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저처럼 캐릭터가 있는 유튜버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 뭐 IT를 하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만 예를 들어 IT 리뷰하고 소통해요. 아니면 또 온라인에서만 뭐 마켓에서 장사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 엄청 가끔씩은 구독자 1000명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마켓 하는데요. 오늘은 오프라인 마켓에서 벼룩시장 할 거예요. 아무도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실 저도 뭐 팬미팅 하면 별로 안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팬들 닉네임을 기억해주면 고정 팬들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콘텐츠 만드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자신의 고정 팬 한 100명만 생겨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의 닉네임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뭔가 연예인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그 팬들을 좀 약간 아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팬이 제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잘못 올리거나 약간의 실수를 하면 구취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취라는 말 아세요? 입냄새 구취 이게 아니라 구독 취소라는 말을 바로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럼 항상 팬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뭘 했을 때. 자기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도 이게 여러분 정확하진 않지만요. 제가 잘 모르지만요. 이렇게 깔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점들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뭐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 이거는 도움이 되는 팁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저는 채널을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데요.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꼭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를 꼭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람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알람 설정을 해놓고 꼭 그 시간에 보러 오기 때문이죠. 이건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방송들을 보면 뭐 MBC의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가 금요일 몇 시에 한다.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로 행동으로 공지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장 좋은 건 유튜브 들어갔을 때 이제 보이는 그 스크린에다가 공지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일매일 저녁 7시마다 올라갑니다. 하면 매일매일 저녁 7시마다 그 채널을 봐주고 그 영상을 봐주는 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지해주면 좋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뭐 좋은 시간대나 아니면 가장 좋은 요일을 추천해 준다면 나는 조금 희귀한 시장을 노려보고 싶다 하면 월요일을 추천드리고요. 대부분은 뭐 주 2회 영상 기준에 화, 금, 화, 토 뭐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요. 제가 구독을 진짜 많이 해놓잖아요. 알람 오는 게 화요일, 수요일 아니면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마음의 여유가 있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는 거니까요. 저녁 시간대 혹은 야식 뭐 이런 아이템이란 밤 시간대가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퇴근하고 학교 마치고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는 시청자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고 제가 원하는 컨텐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청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독자층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구독자는 어린데 저는 계속 이렇게 나이가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타협을 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원하는 조금 유치할지 모르지만 꽁트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언니 vs 동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애기들은 진짜 궁금해하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대부분 만들고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 제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뭐 제가 원하는 콘텐츠라고 하면 뭐 최희선 남자친구 선발대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영상의 비율이나 아니면 요일 같은 거를 설정하실 때 고정 콘텐츠는 한 70% 시청자들을 위한 걸 만들고요. 내가 진짜 이거 시도해보고 싶다. 이거 조회수 안 나와도 수익 창출 안 돼도 괜찮아. 이런 거는 비율을 조금 줄여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성장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 채널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쉐어하우스랑 쿠쿠쿠를 없었으면 지금까지 못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채널을 만들기 전에 이미 다른 채널에서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건데 여러분도 이제 구독자 예를 들어 5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럼 그게 상위 랭킹해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걸 해지한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일부러 서로 너무 댓글을 다니까 해지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그걸 해지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500명 넘는다 하면 그냥 여기저기 가서 댓글 달아두세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어도 와 재밌어요 한 번쯤 하고 유명한 유튜버 있다 하면은 좀 댓글 좀 달고 이런 게 필요해요. 저는 그 예시로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한 유튜버가 있어요. 200만 명 넘는 남자 유튜버인데 제 채널이 잘 될 때 제 채널에 와서 그 신동훈 씨랑 저랑 한 채널이 다수쇼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다이아TV 자체 제작 프로그램. 다수쇼 잘 보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다중쇼 잘 보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만 계속 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채널이든 다 댓글만 키키키키키만 달아도 되고 아니면 잘 보고 있어요. 너무 팬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데서 좋아요를 여러 개 받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좀 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시장이 한 자리 잡은 지 제 생각에는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에 급속도로 성장한 유튜버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해서 100만 구독자가 넘고 200만 구독자가 넘으신 분들은 그 전에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콜라보레이션 사실 100만 구독자가 1만 구독자하고는 잘 안 해주긴 해요. 왜냐면 자기가 성장했던 그 비법, 시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연줄이 닿거나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구독자 수의 분이 있다면 아니면 비슷한 코드의 분이 있다면 꼭 콜라보레이션 해보세요. 요즘 영화 유튜버들하고 책 읽는 유튜버들하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OSM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랑 이 책이랑 뭐 주제가 같다면 해서 이렇게 콜라보해서 올리면 두 분 다 윈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채널하고 협업을 해보시는 것도 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세 번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채널에 가서 댓글을 달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나올 그 신동욱 씨랑 콜라보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타이틀이 붙게끔 만드는 데는 콜라보레이션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